네, 오늘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기대감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의 합의를 이뤄냈다는 소식들이 시장의 상단을 자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내용이 반갑게 전해졌고요. 간밤에는 미국과 베트남에서의 무역 합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시사점을 던져줄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죠. 상단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프리마켓 시세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세 움직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현재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삼성전자가 0.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5%의 강세로 간밤 미국의 기술주들이 하루 만에 힘을 낸 데에 따른 반등 움직임을 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오라클, 애플, 테슬라 모두 다 강세였었고요. 여기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현대차가 0.5%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주 아래서는 2차전지 에코프로가 1% 이상 올라옵니다. 테슬라 인도량 생각보다 괜찮았다라는 평가 받고 있고요. 리튬 주인 엘버말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6위부터 10위권으로 넘어가 보죠. 현재 보시면 미용, 바이오 괜찮고요. 원전과 방산도 다시금 반등에 나서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 로템의 반가운 K2 전차 2차 계약 소식 들려왔는데요. 방산주들 다 같이 프리마켓 시세 반등하고 있고요. 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 쉬었다가 다시 달리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존 주도주의 날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제 수급의 손바뀜 속에 바이오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리가켄바이오가 2.4%가량의 상승을 나타내며 바이오 안에서 도 일부 상승 움직임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 동반한 종목들의 시세 점검하겠습니다. 급등에 지금 자리 올리고 있는 쪽 본다면요. 원전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 주도주 안에서의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방산을 이끌고 있는 오늘의 재료 현대 로템 주인공인데요. 7%의 급등으로 신고가 다시 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만 원을 다시금 지지하고 21만 원까지 도달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면 제주반도체가 5% 가깝게 상승하면서 반도체 안에서도 일부 개별 재료 있는 쪽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제일일렉트릭 4.8%의 강세로 오라클이 스타게이트 관련해서 계약 소식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미래반도체도 8%가량의 오름세, 다넬 같은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쉬었다가 다시 달리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산발적으로 재료를 반영하면서 오르는 쪽이 많은데요. 발빠르게 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보죠. 간밤 반갑게 들려왔던 소식부터 정리합니다. 미국과 베트남에서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반가운 합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음 주 7월 9일자로 상호관세 유예는 모두 다 종료가 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세 번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첫 번째가 영국이었고요. 두 번째가 중국, 이제 베트남입니다. 자, 먼저 베트남 쪽에서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입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이 되겠고요. 내용은 핵심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베트남산 수입품 관세율 20%로 적용하겠다. 기존에 베트남에 적용됐던 게 4월에 그 해방의 날 때 공개됐던 게 46%거든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제3국으로 경유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우회 수출 물품에 대해선 40%의 고율 관세를 때릴 거야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베트남은 미국 시장 전면 개방해서 미국의 수입품 다 가져오게 됩니다. 농산물도 30억 달러 정도 구입하겠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미국 시장은 굉장히 위험 자산 선호 심리로 이어졌습니다. 비트코인 올랐고요. 미국 증시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으로 놓고 본다면 베트남의 생산기지 있는 쪽으로 더 강한 반등을 나타냈는데요. 최근에 나이키 쪽으로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였던 움직임이 관찰된 바 있었습니다. 이번 주 소식이었었는데요. 나이키가 추가적으로 4% 더 올랐고요. 가장 크게 반응했습니다. 갭, 룰루레몬, 텍, 이 호카 운동화로 유명하죠. 그리고 VF 코퍼레이션 같은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면서 베트남에 공장 기지를 둔 쪽이 가장 크게 화답했다는 게 핵심이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 시장 전반에 걸친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 시장 안에서도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둔 쪽, 그리고 미국의 룰루레몬이나 나이키 쪽으로 OEM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화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마켓 시세에서 일단 반응이 오는 쪽은
한세실업, 영원무역, 화승엔터프라이즈입니다. 지금 시세 잠깐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한세실업은 여전히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화승엔터는 아디다스 쪽으로 납품한 OEM 쪽이죠. 한세실업은 5%가량의 상승, 화승엔터프라이즈도 4%가량의 상승, 영원무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위기가 계속 좋았었습니다. 룰루레몬 쪽으로 납품하고 있고 또 노스페이스도 담당을 하고 있는 쪽이죠. 게다가 지주사 쪽으로의 움직임, 상법 개정안 개선되게 되면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홀딩스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강한 쪽으로 더 강할 것인가? 바닥권에서 최근 소외주가 좋은데 한세실업, 화승엔터 반등할지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결국은 관세 이슈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던진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이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무역 합의가 있을 거다라면서 관세율 발표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유예 더 진행되진 않을 거라고 못을 박았죠.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로의 무역 합의 그 다음 국가는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미 안에서의 관세는 협의를 어떻게 이뤄낼지도 이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4월에 발표됐던 상호관세 베트남 쪽으로는 46에서 20%로 줄어든 상황이고요. 지금 일본과는 계속 잡음을 겪고 있죠. 우리는 25%로 기존에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갈등 이후에 중국을 대체할 생산 기지로 꼽히면서 그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 국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 IM증권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면서 5가지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7월 8일 전에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빠르게 무역 협상을 이뤄가는 협의국이 나올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주요 공급망 국가와의 첫 번째 타결이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트남을 통한 대미 우회기지 역할을 차단하겠다는 것. 아까 40%의 고율관세 때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죠. 미국의 이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고요. 아시아 국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협상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15% 정도의 관세로 타결되지 않겠느냐라고 IM증권은 보고 있더라고요. 최종 관세율이 25%라는 점은 다소 높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기존 관세에서 절반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대통령의 공약인 플랫폼법, 우리의 플랫폼을 좀 보호하고자 만든 공약인데요. 윤 대통령에 이어서 이 대통령까지 이 부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미국 상원, 하원 쪽에서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 이제 곧 한미 협상 테이블에 의제로 나서게 될지 이 부분도 주시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반가운 협의 소식은 여야 간의 상법 개정안 협의를 이뤘다는 점입니다. 계속 어제 장중에 3% 룰을 빼고 간다, 그렇지 않는다, 계속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장 마감 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이뤄냈다라는 내용이 반갑게 전해졌고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나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3% 이상으로 높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든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뜨거운 감자였던 3% 룰을 보완했다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확대 측면에서 민주당 쪽에서 강력하게 밀었던 이 두 가지는 야당과의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공청회에서 추가적으로 더 논의하기로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일단은 3% 룰을 보완한 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처리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야 협치 1호 법안이 될 텐데요. 이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의 서막이 열렸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해소의 길을 걷게 되면서 코스피의 상단 3,710포인트 선을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봤습니다. 사실 7월은 늘 계절상 올라왔던 달인데요. 6월에 너무 갑작스럽게 코스피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단을 더 끌고 갈 재료가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증권가에서 많이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온 상법 개정안 통과, 이 내용은 충분히 상단을 높이고 지금 수준이 비싸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자금 유입과 함께 워낙 강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증권가의 해석입니다. 자, 어제 지주사들이 다 빠졌어요. 대다수 급락을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이대로 조정받는가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셨을 텐데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 볼까요?
한화, 두산, SK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은 3%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한화는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SK도 0.23%의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어제 급락을 감안해 봤을 때 조금 아쉬운데 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의 급등으로 반등했던 움직임 속에 우리의 기대감이 다 반영된 걸까요? 지금 자리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도 고민이 됩니다. 잠시 후 개장 직전에 따끈따끈하게 이 재료를 반영해서 전략 살펴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제 상법 개정안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 넥스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신증권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진즉 이야기를 했었죠.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주식 배당으로 우리 국민 생활비를 버는 시대를 열겠다. 이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가면서 그 다음 과제로 차분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 기업에 대해서 최대 주주의 과세를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아드렸습니다. 지금 대신증권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최근 5년 동안 배당 성향 35% 이상인 기업 세아베스틸 지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CJ 계속해서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여기에서 분리과세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넘어가게 되면 더 룸이 열리게 될지도 고민해 봐야겠고요. 아래쪽으로는 배당 성향 25에서 35% 지주사 중 배당 성향 35%로 도달할 요인이 있는 기업으로 추려드렸습니다. 가능성 있는 기업들까지 지금 포트에 갖고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전략도 고민해 봅니다. 방산주가 프리마켓 시세 좋습니다. 어제 장 마감하고 나온 내용이고요. 결국은 기대했던 폴란드 K2 전차 수출 8조 7천억 원의 수주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1차 계약 때보다 더 계약금은 늘었고요. 2차 계약을 통해서 이 물량이 확대됐기 때문에 폴란드 업체와 협력을 통해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생산 기지를 구축할 가능성까지 높아졌다. 지금 보시면 22만 원 돌파했다가 지금 7월 들어서 20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거든요. 증권가 TP가 최근엔 27만 원이었었거든요. 미래세증권에서 오늘 따끈따끈하게 나온 내용을 보니까 30만 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 확인하면서 룸도 체크해보죠. 지금 6%, 장중에는 프리마켓 열리고 나서 한 8%까지 올라가는 시세를 보여줬었어요. 이렇게 되면 20만 원은 넘어갈 것 같기는 한데 미래세증권에서 보는 30만 원까지의 룸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20만 원은 적극 매수의 구간일지 지금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전략까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중국의 단체 관광객 연말까지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것을 무기한으로 연장시키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어제 보도를 통해 나왔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통해 내수 회복을 시도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추가적인 전략입니다. 인바운드 수요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 수출 지표 말고 인바운드 수요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CJ 올리브영, 모회사죠. CJ, APR, 달바글로벌, VT 같은 브랜드사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이소 쪽으로 올리브영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미용 쪽으로도 다시 힘받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볼루스 쪽으로 지금 톡신의 매출 상당히 좋다. 증권가의 호평 나온 대웅제약도 프리마켓 시세에서 급등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면세, 카지노까지 봤을 때 대표 수혜주 어디로 압축해야 될지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로 합의를 이뤄낸 이후 시장은 다시 3,100을 도달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호가는 3,093선, 호기롭게 출발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도 강보합권 783선 예상됩니다.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이정호 헤어솔루션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분 좋게 재료 받는 쪽부터 볼까요? 방산입니다. 쉬었었는데요. 네, 김성훈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현대로템 폴란드 K2전차 8조 9천억 원, 8조 7천억 원이죠. 9조 원 가까운 수주 잭팟. 신고가 넘어갈 재료인가요? 아니면 일부 반영됐다고 보세요? 반영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래도 초기 국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TP 증권사에서 이제 30만 원으로 네. 상향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뭐 일단 포커스는 2분기 이제 실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2,200억 나오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도 230% 증가폭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 사실 나토 협의 이후에 지금의 이제 이 중동이라든가 유럽의 정세를 봤을 때는 러시아가 5년 이내에 유럽에 대해서 일단 진영학적 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대량 수주를 계기로 해서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들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현대 로템의 관련사 뭐 S&T 다이나믹스도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다시 관심 가져볼 구간, S&T 다이나믹스, 현대로템, 본장 이후의 전략까지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긍정 의견 주셨고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지금 이정호 팀장님, 네. 지금 보면 한세실업, 영원무역홀딩스 급등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까지 프리마켓 시세 그대로 이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 이뤄냈다. 그러면 OEM 쪽으로만 힘 받아가요? 아니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 상단을 자극할 수 있는 재료로 볼 수 있을지 어느 쪽에 포커스 맞출까요? OEM 쪽도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삼성전자도 베트남 관련해가지고는 삼성전.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호재거리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일장에서 뭐 나이키나 뭐 이런 룰루레몬이나 이런 종목들이 네. 많이 올라주는 모습세가 나오면서 국내 시장도 의류 관련 업종들이 많이 올라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이 못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수는 많이 올라갔지만 의류 관련 종목들이 많이 못 갔던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비 진작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받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매매를 하셔도 어떻게 본다면 여기서 손해는 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유동성 장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본다면 저가인 종목들도 한 번씩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의류 쪽도 지켜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전 쪽에서는 삼성전자, 의류 쪽에서는 한세실업이 좋아하고 한세실업 바닥에 있으니까 소외주 쪽 알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베트남 공장 물량 굉장히 많죠. 게다가 반도체 쪽으로 미국에서 이 감세 법안 세액 공제가 25에서 35%로 상향되는 거 유지된다라는 의견이 전해지면서 파운드리 공장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더 긍정적인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전자에 좀 더 힘을 실어줄지 일단 시세만 놓고 보면 미국 기술주 강세 때문인지 하이닉스가 더 강하거든요. 어느 쪽에 힘 실어줄 재료일까요? 하이닉스가 강한 건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2분기 실적 앞두고 나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 더욱더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더 계속적으로 얘기해드리는 부분이 저가인 부분인 종목들이 어떻게 본다면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상승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매물대가 돌파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정말 안 간다 하는데 이제는 거의 6만 원도 안착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단기적인 모멘텀이 더 가파르게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SK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더 끌고 올라가줘야 삼성전자한테도 저는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계속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는군요. 그리고 삼성전자에도 분위기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 무비자로 들어오는 거 더 연장되면 인바운드 수요의 기대감 더 커질 수 있을지 그 큐 확대로 가장 수혜 받을 수 있는 쪽이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이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대웅제약은 개별 매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 추려주신다면요? 피부 미용이 원래는 탑픽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 근래 많이 올라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 다음 종목으로 카지노 관련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카지노 관련 종목, 대표적으로 롯데관광개발도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쪽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엔터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훈풍이 올라오는지 어떻게 보면 한한령 해제 관련 종목들이 다 올라갔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세론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실적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실적으로 더 추려가자. 미용 카지노 주셨습니다. 종목 가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오늘 공략할 종목, 오늘 재료 좀 많잖아요. SK 이터닉스 주셨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접근하는 건가요? 일단은 이번에 SK 이터닉스가 SK 가스하고 미국의 ESS 시장에 대한 진출, 뭐 에너지원에 대한 중요성들, 그리고 지구의 온난화 과정들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전력난에 대해선 중요성들, 그런 것들 이후에 또 OBB와 관련돼서 이 독소 조항의 제외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면, 어제 같은 경우도 하나솔루션이 일부 급등세를 좀 연출했다는 점도 그러한 재료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해외 풍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매출이 한 2배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태양광 그리고 풍력 그리고 ESS 아우르는 SK 이터닉스 한번 주목해보자. 그래서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2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풍력이 더 시세가 나는데 이터닉스 3만 원까지 봅니다. 이 팀장님은 빙글 해주셨어요. 네. 계절적 포인트예요? 계절적 포인트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 진작이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열대와 이런 부분에 맞춰서 폭염 관련주도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빙그레를 갖고 왔고, 메로나가 수출이 어떻게 보면 미국 쪽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제2의 삼양식품 뭐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빙그레도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을 지금 10만 원까지 봐주셨단 말이에요. 손절 라인 8만 원인데 오늘 1%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본장에서 기민하게 대응할 포인트 더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분 다 폭염 키워드 주셨습니다. 전략 여기까지 듣고요. 시장 문 열겠습니다.